안녕하세요, 이시안입니다. 자, 잡코리아와 이시안이 같이 진행하는 하루 9문제씩 PSAT 50일간 43일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죠.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단락별 주제를 보면 이게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알 수 있죠. 애초에 자동차는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기 발명되었는데, 그러나 자동차가 대중화된 후 자동차별 최초 동기는 충족되지 못하였다. 지금 이동 시간을 줄여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점점 더 먼 거리에 살아서 그랬다라는 얘기죠. 자동차 시대가 열리자 고속도로가 등장했고 이렇게 돼가지고 포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길들이 이렇게 포장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토목공사 같은 것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랬네요. 자동차 시대의 시작이 대규모 도로 건설을 불렀을 뿐 아니라 자동차 제품이 워낙 복잡함으로 자동차 산업은 다양한 관련 산업의 발달을 촉발함으로써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자동차의 폭발적인 증가가 긍정적 효과만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쁜 점들에 대해서 대기 오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가 엄청 불었고, 그 다음에 연료 소비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에너지 고갈 문제가 바로 닥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1번 자동차 사용을 위한 사회 간접 비용이 증가되었다. 그쵸? 여기 지금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1번은 맞고요. 2번 자동차 사용의 증가는 대체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였다. 지금 여기가 이제 마지막에 그 얘기인데, 연료 소비가 대폭 늘어나면서 에너지 고갈 위기가 다가왔다.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대체 에너지 개발되었다는 얘기가 있으면은 맞는데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에너지 고갈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린 얘기고요. 3번 자동차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다. 맞죠? 여기 대기 오염의 60%는 자동차 대기가스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사용은 때로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낳기도 하였다. 위에가 이제 그런 건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시간을 줄여주기에 발명되었는데 그렇지 못했죠. 가까운 거리에 살았던 사람들이 점점 멀리서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많이 버리게 된 거죠. 5번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이게 아까 견인차라고 했던가요? 이런 말을 했었죠.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가에서 다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를 보시면 즉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와 격차를 모두 가져온다.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 풍요와 격차를 가져온 거고요. 나번을 보시면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풍요가 더 중요한 현상이며 격차도 이렇다라고 해서 풍요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중산층들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졌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따른 풍요보다는 격차에 초점을 준다. 그러니까 1번은 풍요와 격차 둘 다 중요하다. 2번은 풍요가 더 중요하다. 3번은 격차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기업, 현재의 정보기술은 덜 숙련된 노동자를 선호하고 노동자보다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늘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이 사실은 가의 논지를 약화시킨다 라고 하고 있는데, 가는 경제적 풍요와 격차가 모두 필요하다, 가져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양극화에 대한 얘기니까 나의 논지를 약화시키게 되죠. 나가 이제 격차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해서 격차도 풍요가 더 중요한 현상이다. 격차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격차가 이렇게 계속 나게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니은 기술의 발전이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며 휴대전화와 같은 혁신 사례들이 모든 사람들의 소득과 기타 수준을 개선한다는 연구에는 나의 논지를 강화한다라고 했는데, 나가 지금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죠. 기술의 발전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 도움을 주고 휴대전화 같은 혁신 사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좋게 나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니까 니은은 맞는 것 같죠. 풍요가 더 중요한 그런 얘기. 디귿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경제적 풍요가 엄청나게 벌어진 격차를 보상할 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는 나의 논지를 약화한다. 아니죠. 나의 논지를 약화하죠. 그래서 지금 풍요가 더 중요하다, 격차보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풍요가 격차를 보상할 만큼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나의 논지를 약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맞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다 틀리고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철수는 안경을 끼지 않았다는 진술과 모순이 되는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전제를 모두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일단 철수는 안경을 끼지 않았다의 모순은요, 안경을 낀 것에 완전 반대. 그러니까 안경을 끼지 않았으면 안경을 안 낀 거죠. 네, 안경을 안 끼었다. 안 끼다. 이상하게 보인다. 네. 그러니까 철수는 안경을 끼든가 안 끼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모순 관계라는 건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안경을 끼든가 안 끼든가. 근데 끼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끼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철수는 안경을 껴야죠. 안경을 끼다. 자, 이게 지금 모순이 되는 진술이에요. 그러면 이걸 위해서 필요한 전제를 다 찾으면 일단 A라면 B다에서 A라면 B다. 그런데 A가 아니면 뭐죠? 모르죠. 예.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는 틀린 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이런 조건문보다는 이게 필요합니다. 철수는 농구를 좋아한다라고 해서 딱 정해진 거. 정해진 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철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자, 이거랑 연결시키려면 디귿. 철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철수가 농구를 좋아한다면 철수는 서울 출신이 아니다. 까지 연결이 됐어요. 안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 나오니까요. 그러면 얘를 대우로 넘기면 철수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면 철수는 안경을 낀다. 그쵸? 자, 첫 번째 철수는 농구를 좋아한다. 두 번째 철수가 농구를 좋아한다면 철수는 서울 출신이 아니다. 세 번째 철수가 서울 출신이 아니라면 철수는 안경을 끼웠다. 요 세 가지를 다 합치면 요 조건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죠. 4번을 보시면요. 다음 표는 갑에서 무도시에 위치한 두 브랜드, 햇빛카페와 드림카페의 커피 전문점 분포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들어오네요. 자, 기억. 햇빛카페 편차의 평균은 드림카페 편차의 평균보다 크다. 편차가 뭔지 봤더니요. 해당 브랜드 점포수 평균에서 각 도시의 해당 브랜드 점포수를 뺀 값의 절대값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4고 얘가 7이면 빼면은 3인 거죠. 4, 4니까 0, 2, 4니까 2. 그러니까 뭐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상관없이 자 이렇게 구하는 게 그게 편차네요. 그럼 여기 햇빛값의 편차는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5개인데 6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평균은 1.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2, 1.6이니까 기억은 햇빛값의 편차의 평균 1.2는 드림값의 편차의 평균 1.6보다 크다. 틀리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 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와 병도시의 드림카페 점포수는 다르다. 자, 여기 보시면 얘와 얘를 합치면 12개예요. 일단 12개인 상태인데 근데 지금 평균이 4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얘가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4가 나오려면 플러스 8에서 20이 되면은 나누기 5개 합니까? 4가 나오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얘가 여기서 8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편차가 2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 4로 하면 편차가 0, 0이니까 이게 4점이니까 0, 0이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편차가 이렇게 나려면 6, 2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6, 얘가 2 또는 얘가 2, 얘가 6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어느 게 6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는 6이 하나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다르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자, 니은이 맞고요. 디귿. 정도시는 햇빛카페 점포수가 드림카페 점포수보다 적다. 정도시는 햇빛카페 점포수 요거와 드림카페 점포수 그러니까 지금 요 블랭크를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얘와 얘를 다 더하면 그러니까 7, 4, 11에다가 13, 17이 되겠죠. 근데 얘가 4니까 5, 4, 20해서 총점 20점이 나와야 된다. 라고 20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한다면 얘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햇빛값의 점포수 3개는 5개보다 적다. 그러니까 디귿은 맞죠. 리을 무도시에 있는 햇빛카페 중 한 개 점포가 병도시로 브랜드에 변경 없이 이전할 경우 햇빛카페 편차의 평균이 변하지 않는다. 여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얘가 3개가 되면서 편차가 1이 나오죠. 근데 이렇게 가면 얘가 3이 되면서 원래는 여기 맞죠? 네. 원래는 2점이었는데 얘가 1이 되죠. 그럼 여기 플러스 1, 여기 2였는데 1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돼요. 그러니까 평균은 변하지 않죠. 그러면 어차피.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짠. 다음 그림과 표는 2010에서 2014년 갑국 상업용 무인기의 국내 시장 판매량 및 수출입량과 갑국 A사의 상업용 무인기 매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보시면 기억 2014년 상업용 무인기의 국내 시장 판매량 대비 수입량의 비율은 3.0% 이하다. 이것도 안 들어오네. 자, 이렇게 보시면 얘가 이제 국내 시장 판매량이거든요. 2014년 때는 이때니까 20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시장 판매량 대비 수입량이니까 수입량은 여기 있죠.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202분의 5가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1000대라 얘도 이제 1000대 해서 그 뒤에 있는 건 같으니까 그럼 202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얘는 3% 이하가 돼요. 정확히 2.47%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니은 2011에서 2014년 동안 상업용 무인기 국내 시장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해는 2012년이다. 상업용 무인기의 국내 시장 판매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요거잖아요. 요 기울기를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죠. 72분의 116-72. 자, 요게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가파르니까 2012년 정도다라고 하면 니은은 맞다라는 건데요. 이게 좀 잘 모르겠다 하면 계산해 보시죠. 뭐 72분의 116-72를 해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한 60%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이런 거에 다 해볼 건 없고 얘 말고 그 다음 가팔라 보이는 건 얘가 좀 그 다음엔 가팔라 보이죠. 그럼 얘가 증가율이 꽤 될 것이다 해서 154분의 202-154 해가지고 154면 50 몇이니까 30 몇 % 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게 확실히 60 몇 %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니은은 그림을 봐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에 필적할 만한 거 하나만 찾아서 비교한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2011에서 2014년 동안 상업용 무인기 수입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에는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다. 상업용 무인기 수입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작은 해에는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크다. 지금 수출량은 한눈에 보이는 게 1.2에서 2.5, 그러니까 2배 정도 되고요. 2.5에서 18이 됐죠. 18, 67, 60, 240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2.5에서 18 된 게 가장 지금 큰 배수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가장 크다는 걸 한눈에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가 가장 작은지 아닌지 체크하는 거예요. 2에서 3.5가 됐으니까 뭐 2배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높아졌는데 4.2에서 5.0은요 그렇게 배수가 높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해보셔도 되죠. 뭐 4.2분의 5.0, 4.2와 2분의 3.5-2 이렇게 딱 해보셔도 되는데 이건 뭐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긋나 있죠. 연도가 달라요. 자,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그 다음에 리을 2012년 갑국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과 2012년 갑국 A사 상업용 무인기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 차이는 30%포인트 이하다. 2012년 각국 상업용 무인기 수출량의 전년 대비 증가율 이거죠. 요거 어차피 계산을 한번 해야 되나요? 2.5분의 18-2.5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얘를 해보시면 620%가 되네요. 꽤 되죠. 2012년 갑국의 A사의 상업용 무인기 매출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니까 자, 그러면 아이고 매출액은 또 밑에 있잖아요. 자, 2012년 갑국 304, 43이니까 43분의 304-43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요거 해보시면 한 608% 정도 나오거든요. 608%. 그러니까 지금 30%포인트 차이가 안 나죠. 하나는 620 정도고 하나는 610 가까이 되는 거니까 한 10 몇 %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표는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을 성별 및 연령별로 정리한 자료다. 이에 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30세 미만 여성이 30세 이상 여성 30세 미만 여성이 30세 이상에 찬성하니까 자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거죠. 찬성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억은 맞죠. 이건 30세 이상 여성이 30세 이상 남성보다 30세 이상 여성은 요거 30세 이상 남성은 요거 찬성 비율이 높다라고 했으니까 니은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양성평등 정책에 찬성하는 성 비율의 성별 차이는 연령별 차이보다 크다. 지금 찬성하는 성별 이렇게 하니까 여성은 150명 정도가 찬성을 하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126명 정도가 찬성을 하죠. 자, 그런데
연령별 차이 30세 미만과 30세 이상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찬성과 요렇게 찬성이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보자면 얘는 168, 그쵸? 그럼 이 차이가 더 크죠. 아까는 150과 이 차이였으니까 이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얘가 굳이 따져보자면 106 해가지고, 예. 자,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리을, 남성의 절반 이상이 양성평등 정책에 찬성하고 있다. 자, 남성 78명, 48명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남성 전체로는 126명이기 때문에 200명 중에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죠. 100명, 200명 중에. 자, 그래서 리을도 맞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답은 4번 기역, 리을, 리을. 자, 이렇게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다음 글에 부합하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녹색 성장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및 사업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과 함께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양한 규제 정책도 도입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환경 보전을 위해 경제 성장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이게 지금 국가의 성장 동력 집중 육성될 필요로 얘기하는 건데요. 경제 성장을 제한한다. 완전 반대 얘기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크다. 여기 보시면 이걸 신에너지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란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와 복합발전 등의 신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종류가 이런 신에너지와 태양열 등등의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칭해 부른 용어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폐기물이 들어가는데 폐기물은 재생 가능 에너지거든요. 근데 폐기물이 77%야. 대부분이죠. 신재생 에너지에서 대부분의 걸 차지하는 게 폐기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번 신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은 재생 가능 에너지보다 작죠. 왜냐하면 폐기물이 재생 가능 에너지죠. 신에너지가 아니라. 자, 그래서 2번도 틀리고요. 3번 2007년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이용한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 지금 폐기물이 77%지만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2.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폐기물이 이 중에 77%라고 해도 2%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 100에서 2%도 안 되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정부는 녹색 성장을 위해 규제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 친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다양한 규제 정책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규제 정책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 틀리고요. 5번 산업 파급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보다 예산 대비 보급 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여기 이쯤에 특히 산업 파급 효과가 큰 태양광에 대한 것과 더불어 예산 대비 보급 효과가 큰 바이오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둘 다 중요하다라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요거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리고 8번 볼게요.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해고 등의 제한, 그 다음에 경영 이유에 대한 의한 해고의 제한, 그리고 해고의 예고,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 이렇게 이거 하나도 다 안 들어가네. 자, 볼게요. 네. 기억. 부도위기에 직면한 갑회사가 이름도 갑인데 부도 안 됐네요. 갑회사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경우 이유가 있는 해고다. 보통 협의를 하지 않으면 이유가 별로 안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찾아보니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거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협의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기억은 틀리고요. 니은. 의료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구두로 통지한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이 해고 상황에서는 무조건 서류입니다. 여기 아까 서류 통지, 서면 통지 있었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라고 해서 구두로 하는 건 효과가 없고요. 서면으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니은 틀리고요. 디귿. 병회사가 고의는 없었으나 부주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30분 이상의 통상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고의는 없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근로자를 해고했을 때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서 이게 이제 일반론이고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언제냐면 이런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회에 막대한 지장을 한 경우인데 고의는 아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디귿도 틀립니다. 리을 정회사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요. 이런 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인 거지 서면으로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을 빼고요. 옳지 않은 거 다 찾으라니까 4번 기역, 니은, 디귿.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9번 4번이요. 9번 다음 숫자별 가에서 다의 공통적인 특성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그건 그냥 이렇게 고르면 되거든요. 홀수 다음에 홀수가 연이 오지 않는다. 여기 체크해 봤는데 여기가 3 다음에 9가 오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려요. 연이 오지 않는다 틀리고요. 그 다음에 특성만을 모두 고르니까 니은. 짝수 다음에 짝수가 연이 오지 않는다. 짝수 2, 6, 8 뒤에 없죠. 4 없죠. 그 다음에 6, 8 다음에 없죠. 자, 그러니까 니은은 맞네요. 동일한 숫자는 반복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데 반복하여 사용되는 건 없죠. 맞고요. 어떤 숫자 바로 다음엔 그 숫자의 배수가 오지 않는다. 자, 여기 3하고 9는 배수고요. 또 있나? 여기 3하고 6도 배수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리을은 뭐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맞는 것끼리 찾으니까 정답은 2번 니은 디귿 되겠네요. 자, 이렇게 43일차도 무사히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